자, 이제 100페이지입니다. 자, 거기 03번 대리권 범위가 있고 1번이 의무 대리권 범위죠. 이제 법정 대리권은 시험 범위 아니라 공부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이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험 범위 1번 의무 대리권 범위만 보는 겁니다. 의무 대리권이란 수권행위를 한 거죠. 그래서 양괄호 1번을 보세요. 양괄호 1번. 자, 의무 대리권 범위는 수권행위 don하십니다. 수권행위가 가로 열고 대리권 수요행위예요. 수요 표시. 수요행위 후에 결정되므로 결국 수권행위 해석 문제로 규결된다 그랬죠. 그 말은 수권행위 할 때는 정확히 하겠죠. 여기까지만 해라고 정확히 해야 돼요. 근데 수권행위를 두리뭉실하면 도대체 대리인이 어디까지 대리할 수 있는가 다툼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수권행위 할 때는 정확히 해야 되고 두리뭉실하게 하면 다툼이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법원까지 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에 관하여 판례는 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좀 이따 이제 그 판례를 읽을 거예요. 좀 이따. 그럼 먼저 양괄호 2번을 보세요. 양괄호 2번. 양괄호 2번의 네 번째 줄 보시면 다섯 번째 줄을 판례번호 있습니까? 그 뒤에 나아가 있죠. 그 다음부터 밑줄. 경매 입찰 대리인 그랬죠. 다시 경매 입찰 대리인. 뭘 대리했죠? 나 대신 경매 받아와 그랬죠. 다시 경매 입찰 대리인 대리권 범위에 채권자 강제 경매 신청 취하. 경매 취하에 동의할 권한은 없겠죠. 가서 경매 받아와 그랬는데 경매를 취하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취하에 동의할 권한까지 포함된 것은 아니며 그래서요. 경매하라 그랬지 취하라 안 했죠. 다음 오른쪽 페이지. 양괄호 3번. 양괄호 3번의 네 번째 줄. 마찬가지로 밑줄하고 마찬가지로 밑줄. 매수인을 대리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여기까지. 그럼 뭘 대리시켰죠? 그랬죠. 나 대신 매매해. 체결했다 하여 그 매매계약을 이제 밑줄 잘하세요. 밑줄. 해지할 권한. 그러니까 밑줄 하세요. 이제 펜 띄시고 눈으로 보세요. 상대방 의사를 수용할 권한. 이제 까지부터 밑줄. 까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중간에 밑줄 띈 건 절대 보지 마세요. 그럼 다시 밑줄 보세요. 마찬가지로 매수인을 대리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나 대신 매매해 그랬죠. 매매계약을 해지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판례가 똑같죠. 나 대신 경매해 그러면 취하에 동의하면 안 되겠죠. 오른쪽 나 대신 매매해 그러면 해지에 취소 안 되겠죠. 그래 같이 보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그 밑에 2번 노란색 2번 대리권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죠. 자, 대리권을 주긴 줬는데 수권행위를 안 했어요. 그냥 나 대리해 그랬어요. 나 대리해. 그럼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문제 되겠죠. 그게 118조입니다. 118조 보시면 대리권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 그러니까 대리인 그 말이 대리권은 있죠. 근데 뭘 해라고 권한을 안 정해줘서요. 그 대리인은 다음 각호 행위만 할 수 있다. 그래서 권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대리인은 118조에서 첫째 보존행위는 현 상태 유지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두 번째 2호가 이용행위나 개량행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말할 수 있어요. 그러는 거지. 이제 처분행위 같은 건 아예 못합니다. 이건 법이 없기 때문에. 다시 법조문 1호 보존행위 할 수 있죠. 자 2호 대리 목적인 물건이나 성질의 권리의 가로 쳐보세요. 가로 성질을 표현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로. 그 다음 그 이용 또는 개량한 행위. 이용이 사용석이죠. 개량이 무슨 가치를 증가시킨다. 이런 건 권한을 안 정했다면 성질이 표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건 애초에 할 수 없습니다. 처분행위는. 권한이 없으니까.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아시면 돼요. 그냥. 그럼 이용 개량행위 예로서 자 어떤 사람이 만약에 남극이나 오지 여행 갔거든요. 핸드폰 끄고 저한테 은행 예금을 맡겼어요. 은행 예금. 저한테 은행 통장과 은행 예금을 맡겼어요. 왜 맡겼을까요? 혹시 오지 여행하다가 자기가 죽어버리면 은행 금액 차에다가 상속도 해야겠죠. 그래서 저한테 통장이나 비밀을 다 맡겼어요. 그리고 극지로 여행 갔습니다. 그럼 제가 이 은행 예금을 인출했어요. 그럼 성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네? 은행 예금을 제가 인출했어요.
성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죠? 여기는 안전한 세상인데 갑자기 험한 세상 나왔잖아요. 험한 세상. 성질 변했습니다. 인출해서 주식을 투자하거나 뭐 분양권을 구입했다. 분양권을 샀다. 뭐 이자부로 금리가 싸니까 고리로 돈을 빌려줬다. 그럼 이런 거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인출하는 순간 성질이 변한 거예요. 그게 이호입니다. 이호. 무슨 말인가 하시면 돼요. 그래서 법조문 밑에 보세요. 자, 대리권은 주어졌으나 그 권한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 그 대리인은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이용 계량이만 할 수 있다. 따라서 예금을 주식으로 바꾼다든가 은행 예금을 찾아 개인에게 빌려준다든가 밑줄 했죠? 그 바로 아랫줄. 행위는 할 수 없다. 이렇게. 그래서 무슨 말인가 이시만 그에게 대강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자, 넘기시면 이제 그 다음 04번 이제 대리권 제한이 나오죠? 1번 각자 대리 원칙인데 119조 시험에 잘 나옵니다. 봐보세요. 각자 대리. 대리인이 수인 여러 명일 때 각자가 본인을 대리 그랬죠? 거기 통하십니다. 각자 대리 이렇게. 대리인이 여러 명일 때 각자 대리가 원칙이죠? 본인 보호를 위해서 공동 대리가 원칙이다. 그럼 틀립니다. 각자 대리, 각자. 외우셔야 돼, 이건. 지금 시험 나면 안 틀릴 것 같지만 시험에 잘 나와요. 많이 틀리니까. 여기 빼고 사람이 여러 명 나오면 다 공동이에요. 우리 민법이. 소유권자가 여러 명이면 공동소유. 저당권이 여러 개면 공동저당. 아파트 같은 거 집합건물 공동주택. 여기 빼고 다 공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안 해오면 공동이란 말에 몸이 젖어 있어요. 시험장 갈 때 되면 잊어버립니다. 이것을. 그래서 각자 하면 틀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틀린 것도 단계가 있어요. 지금은 절대 안 틀려요. 이건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틀려요. 그러니까 외우셔야 돼요. 각자 대리라고. 계속 뒤에서 공동만 보다 보니까 틀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딱 보시면 돼요. 각자 대리한다. 밑에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이제 103페이지 3번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가 있죠. 그래서 124조 보시면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있는데 자기계약에서 자기가 누구죠? 자기? 사람은 이제 3명 나와요. 본인, 대리인, 상대방. 그 중에 자기가 누구예요? 예? 대리인이다. 대리인. 대리 행위를 누가 하죠? 대리인. 그러니까 대리에서는 자기 자신 나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 대리인을 말해요. 대리인. 그럼 본인은 뭐라 그러죠? 본인은 그냥 본인 그래요. 본인. 그래서 자기는 다 대리인이에요. 대리인. 그래서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인데 자기가 대리인이요. 대리인. 대리에서는. 이자가 행위를 하니까 자기 자신 다 대리인다. 그럼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 금지됐어요. 원칙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본인이 허락했거나 허락 또는 확정된 채무 이행 이건 예외적으로 허용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농구선수 허재 대신 허체 오시면 허체 이때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시면 돼요. 쌍방대리는 대강 감이 오시죠? 그럼 자기계약이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자기계약이 누구랑 계약했단 말이에요? 대리인이. 자기계약이란 대리인이 누구랑 계약했단 말이에요? 대리인 자기랑? 상대방의 것은 그냥 대리예요. 대리. 대리인이 상대방의 것은 그냥 대리예요. 자기계약이란 대리인이 누구랑 했단 말이에요? 본인과 했단 말이에요. 본인과. 대리인이 자기랑 했단 말 아니에요. 혼자 거울 보고 살래 뭐 샀다 그래요? 그게 아니라 대리인이 본인과 했다 그 말입니다. 본인. 예를 보면 간단해요. 말만 어렵지. 갑이 X가 있는데 시가가 5억짜리예요. 이걸 팔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나 대신 X 좀 알아서 팔아줘라고 매도할 대리권을 쓰였습니다. 매도할 숙권행위. 그럼 이무대리인이죠. 오늘 아침에 대리권 줬는데 갑이 오늘 밤에 전화했어요. 날씨도 추운데 혹시 벌써 팔았어? 라고. 우리 팔았어 그래요. 갑이 빨리 팔았네. 누구한테 팔았어? 나한테. 그게 자기계약입니다. 자기계약.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X부동산을 매도인은 누가 된 거예요? 우리 매도할 권한 있죠? 그래서 매도인은 갑 대리인을이 된 거예요. 갑 대리인을.
매수인은 누가 된 거예요? 을. 이게 자기계약이에요. 그럼 대리에서는 효과가사를 을이 결정하면 갑이 책임지죠? 그럼 팔가격을 갑 대신 을이 결정해요. 그러면 갑이 책임져요. 살가격 을이 결정해요. 그럼 혼자 가격 결정하죠. 다시 대리에서는 팔가격은 누가 결정해요? 갑 대신 을이 결정하면 을이 결정한 대로 갑이 책임지는 겁니다. 다음 살가격은 을이 결정했죠? 그럼 혼자 매매가 결정하네? 그럼 5억짜리를 계약서에 2억 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손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지 마라 이건 내가 원칙 금지. 무슨 말이겠죠? 자기계약? 이렇게 혼자 가격 결정하니까 원칙 금지입니다. 그래서 갑이 막 성질내겠죠? 누가 네 보고 살아있어? 막 성질냅니다. 근데 우리 이번에 그래요. 성질내지 말고 내가 써놓은 계약서 한번 봐봐. 나 혼자 쓴 거. 봤더니 5억 1,000만 원 써놨네요. 그럼 갑이 뭐라겠어요? 화내서 미안해. 그러겠죠? 이렇게 나중에 추인하거나 허락할 수 있죠? 그때는 본인한테 해가 안 되니까 그때는 허용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원칙 안 되지만. 보통 얘한테 불리하게 가격 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본인 보호를 위해서 원칙 안 돼요. 그런데 허락했거나 확정된 채무이행은 본인한테 손해가 없거든요. 그것은 허용된다. 그럼 이제 쌍방대리는 금방 가면 몇이죠? 쌍방대리는 갑이 엑셀을 팔기 위해서 을한테 나 대신 팔아줘 그랬어요. 나 대신 팔아줘라고 매도할 수권행위. 병도 부동산을 사고 싶어서 나 대신 사줘 그랬어요. 너가 알아서 나 대신 사주라고 매수할 수권행위. 그럼 을은 갑을 위해서 매수인을 찾아갈 것이고 병을 위해서 매도인을 찾아줘야겠죠. 근데 우리 추우니까 돌아다니기 싫으니까 찜질방에 혼자 앉았어요. 찜질방에서 얘 둘이 매매시키면 되겠더라고. 얘 둘이. 그래서 혼자 계약서 써요. 매도인은 누가 돼요? 갑대리인 을. 매수인은 누가 됩니까? 병대리인 을. 병대리인 을. 그럼 대리에서는 을이 결정한 효과가사를 그럼 팔가격을 갑 대신 을이 결정합니다. 그러면 갑이 책임져요. 살가격 병 대신 을이 결정하면 병이 책임져요. 그럼 이제 혼자 고민하겠죠. 누가 나한테 술을 많이 사줬더라 고민해요. 생각해보니까 얘가 나 어렸을 때 맨날 때렸거든요 이놈이. 그래서 시가 5억짜리를 가만두리하게 한 5억 5천이라고 써버리면 손해보겠죠. 그래서 혼자 결정하면 분명히 둘 중에 한 명이 손해볼지 모르니까 원칙 하지 말라는 거죠. 원칙. 근데 병이 괜찮대요. 이렇게 해도 값도 괜찮대요. 허락하면 상관없겠죠. 그래서 원칙 금지지만 본인 보호를 해서 허락했거나 확정된 채무행은 해도 상관없겠죠. 그게 124조입니다. 그래서 124조 보시면 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동그라미 칩니다. 본인의 허락 동그라미. 그게 허락이었으면 다음 잘 보세요. 본인을 위하여 자기가 대리인이죠.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이게 자기계약. 그 다음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 이게 쌍방대리. 하지 못한다 그랬죠. 허락이 있으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채무이행 동그라미 칩니다. 채무이행은 할 수 있다. 그래서 허체가 있을 때만 할 수 있어요. 허체. 그러하면 원칙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밑에 이제 양거를 본 취지가 있죠. 취지는 5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이게 다 이해되면 읽을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보실 게 반가로 2번만 보시죠. 반가로 2번만. 쌍방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가 있죠. 자,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동일 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 대리인이 된 경우에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을 했죠. 입찰에서 밑으로 세 번째 줄. 제일 끝에 무효이다. 입찰은 무효이다. 그 판례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중간을 볼 필요 없이. 중간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한 거죠. X부동산이 경매에 나왔어요. 경매. A도 탐나고 B도 탐나요. 근데 경매를 잘 모르니까 동네 갑이 중개사 시험 합격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A가 나 저거 대신 경매 받아줘 그랬어요. B도 나 대신 경매 받아줘 그랬습니다. 그럼 갑이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양 당사자를 대리하면 갑이 결정하겠죠. 가만있어 봐. 누구를 낙찰받게 해주지? 물론 다른 경쟁자가 있을지 모르지만 둘 간에는 너는 3억, 너는 2억 9천 쓰면 얘는 무조건 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경매 절차가 방해되니까 공정성이 없으니까 이렇게 한 거 둘 다 무효예요. 둘 다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쌍방대리 안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 양가로 2번 자기계약 쌍방대리 허용되는 이유가 있죠. 반가로 2번 채무이행 있습니까? 그래서 넘기시면 그 동그라미 2번이 있죠. 거기 잘 보세요. 거기 첫 번째 밑줄 하지 눈으로 보세요. 밑줄 하지 마시고 주식명의 개선화 이제 그 다음에 밑줄 부동산의 이전 등기 신청 동그라미 이전 등기 신청 동그라미하시고 가로 열고 법무사가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하는 경우는 그 줄 제일 뒤에 자기계약 쌍방 대리가 허용된다까지. 그래서 그 이전 등기 신청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시험 항상 이것만 나와 이것만. 이렇게 한 거죠 이제. 갑과 을이 이미 X를 3억에 매매계약 했어요. 3억에 매매계약. 매매계약 했으면 소유권 등기 넘겨야겠죠? 그럼 보통 법무사람 요청하잖아요. 그래서 등기할 권한을 대리권 주고 등기할 권한은 대리권 주죠. 그래서 얘가 양쪽에 대리권 받아서 혼자 가서 등기하죠. 그럼 법무사가 쌍방 대리하지만 법무사가 가격 결정합니까? 이미 가격 결정은 얘들이 했고 그냥 양쪽 받아서 등기만 하는 거죠. 이건 다툼이 없으니까 누구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등기 신청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볼 거 없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05번 이제 대리권 남용이죠. 대리권 남용은 그 남용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잘 아셔야 돼요. 일단 이건 아무튼 처음에 용어를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대리권 남용을 일단 권한 초월, 권한 6월, 권한 초월, 초과했다 6월. 어떤 말이 더 말일까? 같은 말인데 6월에 했다, 초월에 했다 이 말과 달라요. 권한 6월이란 대리권 범위를 넘어섰다 그 말이죠. 근데 대리권 남용이란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위했다 그 말이에요.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위했다 그 말입니다. 대리권을 초월한 건 뭐라 그래요? 이건 마지막에 이제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문제, 무권대리, 표현대리. 대리권 남용이란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위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런 말이에요. 갑이 X를 팔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 대신 알아서 잘 팔아줘 라고 매도할 대리권 수요, 수권행에서요. 이무대리인이죠? 그래서 우리 평을 만나서 X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합니다. 누구 이름 현명해야 돼요? 갑 이름 현명하고 X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그럼 팔으라니까 팔았죠? 그럼 둘 간에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죠. 즉 5억에 매매계약 했다면 유효란 말은 계약 내용대로 이행한단 말이죠. 만약 무효라면 계약 내용대로 둘이 이행할 필요 없죠. 그럼 이제 유효니까 병은 갑에게 5억 줄 의무가 있고 갑은 X를 넘기면 되는 거죠. 이게 유효입니다. 그래서 팔으라니까 팔았죠? 이게 대리권 남용이에요.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위했다. 그래서 대리권 남용 원칙 유효 유권대리입니다. 근데 남용이란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위했지만 우리 본인을 해치는 경우예요. 병이 우리에게 매매대금 줬거든요. 대리인에게 매매대금 줬네. 그럼 우리는 이 돈 누구 갖다 줘야 돼요? 갑을 갖다 할 텐데 본인을 해치고 자기가 돈 가지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게 대리권 남용이에요. 그러니까 남용이란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했죠. 근데 본인을 해친 경우를 남용이랍니다. 해친 경우. 내가 돈 가지고 도망친 경우. 아시겠죠? 그래서 원칙 유효예요. 원칙. 이게 대리권 남용입니다. 팔으라니까 팔았잖아요. 원칙 유효. 그럼 만약에 우리 돈 가지고 도망치면 갑과 병 중에 누가 우리를 잡아야겠어요? 누가 책임자다 이거? 병은 태어나서 처음 봤죠? 대리권 준 갑이 책임자겠죠? 그러니까 원칙 유효입니다. 그 말은 원칙 유효란 말은 병이 을에게 준 돈은 갑에게 준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갑이 을을 잡으러 갑니다. 이게 원칙 유효 유권대리. 그래서 이 사건에 이제 다툼이 있었어요.
이 사건에서 갑이 이제 그랬죠. 병한테 그랬어요. 아니 매매만 하고 돈은 나한테 줬어야지. 나는 10원도 못 받았으니까 소유권 못 넘겨 그랬습니다. 병은 그랬어요. 아니 네가 뽑았으니까 일에게 돈 준 것은 너에게 준 거하고 똑같으니까 빨리 소유권 넘겨. 병은 그랬습니다. 둘 다 주장이 타당하죠. 법원에 왔어요. 법원에 오니까 당연히 우리 도망친 건 갑이 책임자겠죠. 그래서 법원에서 뭐라 했냐면 이렇게 포괄적으로 알아서 팔아줘 그러면 대리인은 돈 받을 권한도 있다 그랬어요. 다시 알아서 팔아줘라고 했다면 대리인은 돈 받을 권한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을에게 준 돈은 갑에게 준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병이 승소한 거예요. 병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안 본 판례가 하나 있었어요. 자, 100페이지 보시면 100페이지. 여기 중간에 노란색 1번 이무대리권 범위 있죠? 있습니까? 100페이지 노란색 1번 이무대리권 범위. 그 양괄호 1번 두 번째 줄에 이에 관하여 판례는 여기까지 몇 줄 했죠? 했습니까? 그럼 거기서 밑으로 네 번째 줄을 내려오세요. 네 번째 줄 중간에 또한 있습니까? 그 다음부터 밑줄. 자, 밑줄합니다. 부동산 매도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 잔금 수령 도납입니다. 중도금 잔금 수령 돈 받을 권한 있다 그랬어요. 있고 이렇게 매매계약 처리가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매매대금 지급 동원하칩니다. 기일을 연기. 그러니까 오늘까지 돈 줘야 되는데 연기해줄 권한도 있다 그랬어요. 대법원이. 그래서 이렇게 알아서 팔아줘 그러면 알아서 팔아줘. 대리인은 뭐까지 할 수 있다? 돈 받을 수도 있고 병한테 대금 지급기를 며칠 연기해줄 권한도 있어요. 을은. 그러니까 병이 승소한 겁니다. 병이. 그러니까 을은 갑은 이렇게 써야겠죠. 갑은 대리권 줄 때 알아서 팔아줘가 아니라 너 매매만 계약에 매매만 해. 돈 받지 마. 통장은 내 거 가르쳐줘 했다면 이렇게 안 했겠죠. 근데 알아서 팔아줘 그러니까 돈 받을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권을 정확히 해야 돼요. 돈 받지 마라고 하기 때.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 돈 받지 마. 그럼 우리 딜이 하겠어요? 네가 해라 네가 해. 나무 믿음 그랬겠죠. 그럴까봐 알아서 팔아줘 하니까 이 돈 받는 사건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을은 돈 받을 권한이 있다 그래서요. 알아서 팔아줘라고 포괄적으로 주면 그래서 우리 도망친 건 갑이 책임질 갑. 그래서 이렇게 대리권 남용하면 원칙 유효라 갑이 책임져야 되죠. 예를 부하기에서 얘는 태어나서 처음 봤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 돈 줄 당시에 병도 알았대요. 내가 돈을 주면 대리인이 돈 가지고 도망칠 것이란 것을 이 상대방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는 돈 주면 안 되겠죠. 도망칠 걸 알면서도 돈 줬대요. 그때는 이거 둘 간에 무효입니다. 무효. 그때는 갑한테 책임지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대리권 남용은 법조문이 없거든요. 근데 원칙 유효예요. 원칙. 근데 상할수 무효. 이걸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서 봤죠. 원칙 유효, 상할수 무효. 지난주 비통착사강 중에 뭐입니까? 지난주 비통착사강 중에 원칙 유효, 상할수 무효가 뭐예요? 비통착사강 중에 비진이 표시. 그래서 이건 법조문이 없는데 원칙 유효지만 상할수 무효이기 때문에 법조문은 없지만 비진이 표시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비진이 표시 107조 규정을 유추한다. 똑같으니까 적용한다. 유추 적용한답니다. 그래서 대리권 남용도 원칙 유효예요. 네, 상할수 남용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는 예외적 무효. 그래서 비진이와 똑같다 생각. 똑같습니다. 그래서 비진이와 똑같다 하시면 돼요. 법조문은 없으니까 비슷한 걸 가져다 사용하는 겁니다. 그걸 유추 적용. 그럼 책은 이제 105페이지 오시면 상단에 2번 효과가 있죠? 그 양괄호 1번을 보세요. 자, 양괄호 1번 가로 쳐보세요. 가로. 자, 대리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권한을 남용해서 권한 남용이란 돈 가지고 도망친 거지 대리권 범위를 초과했다 그 말 아니에요. 다시 권한을 남용해서
본인에 대해 배임적 행위를 한 경우 여기까지 가로. 여기가 사실관계입니다. 경우에도 그 가로가 대리권 남용이에요. 경우에도 대리행위로서 유효 동그라미 원칙 유효하게 성립한다. 다만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비진표시관은 민법 제107조 1항 단설 유추경에서 그 대리행위는 무효가 된다까지. 이게 이제 대리권 남용. 여기만 딱 보시면 돼요. 여기만. 그 네 줄만. 이해하셨죠 이거? 이해하셨으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이제 그 밑에 06번 대리권 소멸이 있죠? 1번을 보시면 이무대리 법정대리의 공통 동그라미 공통된 소멸원이 있어요. 대리권이 있으면 소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통 소멸원이 넘기시면 2번에 이무대리의 특유한 소멸원이 있죠? 두 가지를 공부합니다. 대리권 있다가 소멸하는 경우요. 그럼 먼저 앞 페이지 공통된 소멸원인 이게 127조죠? 그럼 이거 내오시면 돼요. 대리권은 1호 본인이 사망했거나 2호 대리인이 사망했거나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됐거나 그 말이 피성년 후견이 됐단 말이죠. 그 다음에 파산했을 때 이때는 대리권 소멸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127조 보세요. 대리권은 다음 각 호 후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유가 있으면 소멸한다. 1호가 본인 사망, 2호 대리인 사망, 성년 후견 개시가 대리인이 피성년 후견이 됐단 말이죠. 그다음 파산. 법조문만 딱 보시고 외우시면 돼요. 일단 약글자 따서 여기 본사 대사 성파 외우시면 돼요. 본사 대사 성파라고. 여기 한정 후견 개시 없어요. 그때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사 대사 성파 외우시면 돼요. 그 중에서도 자 대리인이 이런 일이 발생했거든요. 이런 일. 대리인이 이런 일 발생했는데 이 사실을 본인이 모르더라도 대리권 무조건 소멸합니다. 본인을 위해서. 다시 본인은 능력자를 뽑았거든요. 근데 그 대리인이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 사실 본인이 설사 몰라도 대리권 무조건 소멸해요. 그게 127조입니다. 소멸한다 써있으니까. 이제 넘기시면 128조. 이무대리 종료 써있죠? 128조. 법률행위 그게 숙권행위예요. 숙권행위. 법률행위가 숙권행위 와서 해야 되는 대리권, 이무대리권은 전조가 몇 쪽에 있어요? 아까 127조. 전조 경우에 야 동그라미 칩니다. 원인된 법률관계 후 종료 동그라미. 의에 소멸한다. 그 다음 장 법률관계 종료 전에 본인이 동그라미 칩니다. 숙권행위 철회 동그라미. 숙권행위 철회한 경우에도 갔다가 소멸한다. 이런 말입니다. 128조는 이무대리의 특유한 소멸 원인이에요. 자 만약에 갑의 을을 뽑았어요. 둘이 고용관계다. 고용관계. 사장님 종업원이에요. 근데 을이 일을 너무 열심히 잘하니까 갑이 엑셀을 팔아야겠거든요. 우리 참 성실하기래 너 이거 한번 팔아봐 라고 매도할 숙권행위했어요. 그럼 숙권행위를 왜 했죠? 이게 좋아서 이걸 우리 잘해서 그래서 숙권행위를 하게 된 이게 원인된 법률관계입니다. 숙권행위를 하게 된 원인된 법률관계. 이것 때문에 이거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리권 있는데 우리 잘렸네요.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됐다. 우리 잘리면 이것도 없애야겠죠? 그게 첫 번째 동그라미. 그 다음에 우리 시킨 일은 잘 하는데 부동산은 못 팔더라고요. 그러면 너 그냥 시킨 일이나 잘하고 그만 팔아라고 숙권행위 처리할 수 있겠죠? 이게 두 번째 동그라미.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숙권행위 철회는 법정대리와 이무대리의 공통된 소멸 원인. 그럼 틀립니다. 숙권행위 법정대리 나온 순간 그거 틀린 거예요. 숙권행위 어디만 나온다? 이무대리. 그래 법조문을 딱 붙이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눠드린 문제를 한번 봐보세요. 이제 복수 문제 보셨고 뒤쪽에 기출문제에 써있죠? 기출문제 자 1번 대리 설명 틀린 거죠? 동그라미 보면 대리인이 파산 선고 받아도 그 대리권 소멸하지 않는다 틀렸죠?
소멸한다 그랬고. 그 2번 문제. 2번에 4번. 대리인에 대해서 성년 의견 개시되면 대리권 소멸한다. 이거 맞았죠? 다시 1번 문제. 1번에 2번. 대리인이 수인인 때 원칙적으로 각자 대리 맞았죠? 각자 대리. 2번 문제. 2번에 5번. 2번 문제 5번 지문. 동그란 5번. 대리인 수인인 때 법률이나 수권행위로 정함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각자 대리 맞았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 자, 1번에 3번. 대리인은 허체, 본인 허락 동그라미, 허락 있으면 당사자 쌍방 대리할 수 있죠? 자, 4번. 대리인은 대리권 남용 사실을 상할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럼 무효죠?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효력 없다. 이게 무효죠? 맞았고. 5번. 매매계약 체결할 대리권 수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이 있죠? 맞았죠? 그럼 3번에 1번. 3번에 1번 보세요. 1번. 우리 대리인이요.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병으로부터 계약금 동그라미. 계약금 받을 권한이 있죠? 아까 돈 받을 권한이 있다.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다시 책으로 오세요. 자, 이제 106페이지 오시면 제3절 대리행위 있습니까? 아까 밑에 114조 1항 보셨죠? 그래서 현명을 해야 대리고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가 아닙니다. 1항만 보시면 되고 그 밑에 양가로 1번 있습니까?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 이렇게 체크하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복습하실 때. 이렇게 해서요.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다 설명드렸어요. 처음에. 그 다음 이제 지금 1항을 보셨죠? 자, 이제 108페이지 오세요. 108페이지 거기 2번 현명하지 않은 행위 있죠? 115조를 보세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 이 말이 현명 안 했다 그 말이죠? 자, 대리인이 가로칩니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 가로. 그 가로에 써놓습니다. 현명 X. 그럼 절대 대리가 아니겠죠? 아까 현명이란 뭘 나타낸다요? 행위는 내가 하지만 책임은 본인이 진다라고 본인 이름을 나타내는 게 현명입니다. 그래서 현명을 해야지 대리예요. 대리권 있더라도 현명하지 않으면 그건 절대 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다시 115조 1항. 115조. 대리인이 가로쳤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는 그 사표시는 자기가 누구예요? 대리인. 자기 자신, 다 대리인.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 산 것임을 또 상할 수,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그 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 생긴다. 그 말이 현명된 것으로 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한테 효력 생기겠죠. 자, 그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명을 해야지 대리예요. 현명 안 하면 절대 대리가 아닙니다. 자, 이제 갑이 부동산을 사고 싶어요. 내가 한 5억 정도 있어서 부동산 사고 싶은데 처남 우리에게 대리권을 수했어요. 나 대신 부동산 좀 사줘라고 한 5억 정도 매수할 습권행위. 그러니까 이제 처남이 부동산을 보러 다니겠죠? 다니다가 병을 만났는데 병 소유 X부동산 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한 5억 정도. 나도 대출 받으면 5억 정도 만들 수 있어요. 나도. 그럼 너무 마음에 들면 내가 삽니까? 매형 사주겠어요? 솔직하게 말해요. 솔직하게. 내가 사겠죠. 나도 한 5억 정도 빌릴 수 있으면. 그래서 그냥 내가 샀어요. 현명해요? 안 해요? 현명 안 했어요. 현명 안 했어요. 그냥 내가 샀습니다. 그럼 이 매매계약은 당사자가 누구예요? 매도인 누구죠? 매도인 병이죠? 매수인 누구예요? 그냥 을입니다. 을. 그러니까 이건 갑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죠? 현명 안 했으니까 갑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얘는 어쩌다 한번 갑을 들여야지 대부분 내 생활을 하겠죠. 그래서 현명 안 했으면 병은 갑 존재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둘이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5억에 사고 팔았다면 을은 병한테 5억 줄 의무가 있어요. 병은 X를 넘길 의무가 있는 겁니다. 병과 을이 계약 당사자고 갑은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기분 좋았어요.
매형이 안 시켰으면 이 추운데 안 돌아다녔겠고, 그랬으면 이런 거 못 찾았을 텐데, 매형 덕분에 좋은 거 샀어요, 이렇게. 자, 갑한테 약간 미안하지만, 기분 좋았죠? 기분 좋아했는데, 그 다음날 뉴스에, 아침 뉴스에, 이쪽에 장례식장이 들어온대요. 또는 뭐 정신병이 들어온다. 큰일 났죠? 괜히 샀네. 병은 아주 잘 팔았죠? 을은 잘못 샀어요. 그래서 머리를 굴리다가 찾아갔어요. 제가 어젯밤에 깜빡 잊고 현명을 안 했네요. 저 사신 값 대신 왔어요. 라고 깜빡 잊고 현명 안 했어요. 라고 착오 주장할 수 있을까요? 착오 주장 못합니다. 그냥 을은 무조건 돈 줘야 돼요. 이 당시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죠? 착오 주장 못해요. 무조건 우리 계약 당사자고 병과 계약 이행해야 됩니다. 예, 착오 주장 못해요. 그럼 이제 이번에는 그럼 우리 만약에 이제 현명을 한다. 현명을 한다 해보세요. 현명. 만약에. 그럼 현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됩니다. 우리 그랬어요. 우리 병한테 저 갑대리인 을입니다. 그랬어요. 우리 병한테. 현명했어요? 안 했어요? 매우 정확히 현명했죠? 정확히. 이번에는 우리 저 대리인이에요. 그럼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괜히 돈도 없이 너무 타고 다닌 것 같아서. 우리 그래서 저 갑이에요. 그랬어요. 우리. 저 갑이에요. 계약서에 갑 이름 쓰고 갑도장 찍었습니다. 현명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저 갑이에요. 그리고 갑 이름 쓰고 갑도장 찍었어요. 계약서에. 현명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정확히 했죠? 본인 이름 나왔잖아요. 본인 이름. 현명한 겁니다. 이거. 현명한 거예요. 현명이 뭐예요? 본인 이름. 갑 이름 나왔잖아요. 현명한 겁니다. 이번에는 우리 계약서에 자기 이름 쓰고 자기 도장만 찍었네요. 현명했어요? 안 했어요? 이건 안 했죠? 이게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이게 지금 저겁니다. 저거. 현명 안 했죠? 현명 안 한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우리 자기 이름 쓰고 자기 도장 찍었는데 병에게 위임장을 보여주더라고. 위임장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현명으로 본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병이 보기에 계약서는 너 이름 쓰지만 뒤에 누군가 있구나라고 알 수 있죠. 그럼 현명이 된 겁니다. 그게 115조 단서예요. 아까 115조 그러나 단서. 상대방 병이 대리인이나 산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죠. 그럼 이렇게 현명 안 했더라도 알 수 있으면 본인을 위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현명이 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현명을 어떻게 하는가 이 네 가지 사례 가지고 이제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책에서 이제 법조문 115조 읽으셨죠? 그 밑에 양가로 2번. 양가로 2번 보세요. 예를 들어 갑 대리인 을이 평소에 엑스토질 매수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이 대리인 사실을 밝히지 않고서 매매 계약상에 매수인란에 을 자신 이름을 기재하였다면 그 아랫줄 어떻게 될까? 그럼 양가로 3번. 이와 같이 대리인이 현명을 하지 않으면 대리인 자신의 계약이 되어버린다. 즉, 을 자신 계약이 돼서 을은 착오로 현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취소할 수 없으며 스스로 매수 당사자로서 책임을 지한 데가 돈 주라 그 말이죠. 자, 4번. 다만 대리인이 형식상 현명을 하지 않았다 해도 대리인 자격을 한 것임을 상할수 상대방 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보통 대리와 마찬가지로 대리 행위 효력이 본인에게 발생한다. 즉 갑과 병의 계약이 된단 말이 갑과 병이 책임진다. 또한 매매계약서에 대리관계 표시 없이 대리인 자신 이름만 기재했다 하더라도 더구나 칩니다. 위임장을 제시하고 매매계약 체결했다면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매매계약이 된다. 아랫줄 위임장 제시가 현명에 해당할 수 있죠. 앞으로 오세요. 이제 107페이지. 107페이지. 상단에 양가로 4번. 양가로 4번. 현명은 보통 이와 같이 갑 대리인 을라고 표시하지만 반드시 형식을 갖춘 건 아니고 본인 이름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주의 사정으로 보아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된다. 그 말이 여기 이런 게 본인이 누군지 알겠죠? 그 다음 또한 대리인은 반드시 대리인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표시한 것은 아니고 본인명이 동그라미. 본인명으로도 알 수 있다. 그게 판례예요. 이렇게. 그 뒤에 말하자면 써있죠? 말하자면 계약서에 대리관계는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인 이름 동그라미세요. 본인 이름을 쓰고 본인 인장을 날인하였다면 이로써 본인의 계약이 된 것이 표시되었으므로 유효한 대리인이 된다. 그 말이 현명이 됐다. 그 말이죠.
현명이 됐으니까 유효한 대리가 되겠죠. 이 사건이고. 그러니까 대법원과 한 겁니다. 대법원. 그래서 우리 자기가 갑인 양, 저 갑이에요. 그래도 본인 이름 나왔잖아요. 현명된 거다 그랬습니다. 판례가. 그럼 이제 108페이지 오세요. 이제 현명이 뭔지 아셨고 이제 108페이지 하단에 이제 02번 대리행위 하자가 있습니다. 그럼 116조 보세요. 116조 1항 의사표시 효력이 의사의 흠결이 불일치예요. 불일치. 의사와 표시 불일치. 그럼 비통착이겠네요. 비통착. 그 뒤에 사기강박 있으니까 눈치상 비통착이겠죠. 다시 흠결 그 다음 사기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악이 과실로 알지 못한 것. 그 말이 선의과실. 과실로 알지 못한 것 선의과실. 거소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 유무는 누구 표준이요? 동그라미입니다. 대리인 표준 동그라미.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그러니까 대리 행위를 누가 하죠? 대리 행위. 대리인. 그럼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행위자 대리인. 그 말입니다. 다시 대리 행위는 대리인이 하죠? 본인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는 누구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대리인. 행위자 대리인. 그 말이에요. 행위자. 그게 116조 1항입니다. 그래서 대리 행위 자체에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는 이 행위 누가 했어요? 대리인. 그래서 원칙적으로 대리인 표준.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해요. 이게 법조문인데 단 우리 대법원 판례가 궁박 이거 하나만큼은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래요. 궁박 하나만큼은. 궁박이 어디서 나와요? 사기 궁박입니까? 사기 궁박이에요? 궁박이 어디서 나와요? 사기는 강박이죠. 궁박은 백사죠. 궁박경설 모경험 불공정행위. 그게 나오죠? 궁박경설 모경험 그 궁박이에요. 이건 누구 기준? 본인 기준.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했어요 지난주에 첫 시간에. 자 어디를 보시냐면 42페이지 펴보세요. 42페이지 상단에 동그라미 2번 대리인이 법률행위에 써있죠. 거기 동그라미 4개 쳐있죠. 경솔무경험 대리인 궁박 본인 동그라미 4개 쳐놨죠. 그래서 백사주에서 궁박했는가는 급박한 궁궁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게 판례입니다. 나머지는 다 대리인. 다시 108페이지 오세요. 108페이지. 116조 1항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기강박 당했는가 누구 기준이요? 사기강박 당했는가 누구 기준? 다 대리니까 궁박 아니면 다 대리인 뭔지 몰라도. 비진이 표시니까 누구 기준? 다 대리인. 착오에 빠졌는가 누구 기준이요? 다 대리인. 과실인가 무과실인가 누구 기준? 다 대리인. 궁박만 본인입니다. 다 대리인. 이중매매 했는가 누구 기준이요? 이중매매. 예? 이중매매 했는가 누구 기준이요? 다 대리니까요. 이거 빼면 다 대리인.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세 가지 사건을 잘 비교하셔야 돼요. 세 가지 사건. 약간 어렵습니다. 본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어요. 그럼 대리 행위는 누가 하죠? 둘이 하겠죠? 대리 행위는. 근데 상대방이 이렇게 사기강박해서 그 다음에 둘이 대리 행위해서 이렇게 이 사건하고 두 번째 사건은 본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으면 둘이 대리 행위 하겠죠? 대리 행위는 둘이 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사기강박했죠. 첫 번째로. 자, 그럼 이 사건 사기강박이 있었는가 누구 기준이에요? 사기강박이 있었는가 누구 기준? 본인이요? 대리인이요? 대리인 기준. 그럼 여기는 사기강박이 있었는가 누구 기준? 예? 사기강박이 있었는가 누구 기준 판단해요? 대리니까 대리인. 화살표 가니까 시험에
이것 따라하니까 시험에 틀린 거 이제 꼬셔서 이렇게. 화살표가 아니라 공박 아니면 다 누구 기준? 다 대리인. 그럼 여기는 대리인이 당했죠? 당했으니까 하자 있는 상태에서 이거 했겠죠? 그러니까 이건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 단 대리 모든 효과는 본인. 취소할지 말지는 본인이 결정해요. 그래서 본인이 취소합니다. 본인. 여기는 대리인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안 당했으니까 정상적으로 이거 했겠죠? 여기 아무 하자가 없어요. 취소 못합니다. 여기는. 그래서 다 사기강박 누구 기준? 다 대리인. 비진입 표시 대리인. 허위 표시 대리인. 무조건 대리인. 이중매매 대리인. 궁박만 본인. 그러니까 경설 무경험 누구 기준이에요? 경설 무경험 누구 기준? 왜 대리인이에요? 궁박 아니니까 나머지 다 대리인. 그렇게 하는 겁니다. 궁박 아니니까. 아시겠죠? 그럼 이거랑 비교하실게 이제. 이걸 치면 힘들어하면 이걸 넘을 수가 없는데. 큰일 났네 지금. 본인 대리인 상대방 있죠? 둘이 대리행위 하겠죠? 대리행위. 근데 이번에는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강박했대요. 그래서 상대방이 대리인한테 속았거나 쫄아서 둘이 매매했대요. 그럼 상대방은 얘가 당했죠? 얘가 당했잖아요.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당했으니까 취소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 그러니까 애웠다니까요. 이거랑 헛갈리실까봐 애웠어요. 대리인이 사기강박하면 언제나 취소, 몰라 취소라고. 기억나시죠? 언제나 취소, 이건 기억나시죠? 대리인이 사기강박하면 얘는 언제나 취소, 본인이 이 사실을 몰라도 취소. 그래 외웠어요. 지난주에. 아주 중요하고 시험에 해마다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쪽은 대리행위 하자가 있는 거 없는 거고 이쪽은 대리행위 하자가 아니라 제3자의 사기강박인가 금지예요. 제3자의 사기강박인가. 얘가 봤을 때는 이놈이나 이놈이 똑같은 놈이죠. 이것은 110조 1항이지 110조 2항 제3자 사기강박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사기강박에도 이놈이 한 거랑 똑같아요. 이놈이. 그래서 얘는 언제나 취소, 본인이 이 사실을 본인이 몰라도 취소라고 외웠습니다. 대리인 사기강박하면 언제나 취소, 몰라 취소라고 했고 문제까지 다 지난주에 풀어주셨어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헛갈리죠? 그러니까 제가 일단 결론을 외우시는 거예요. 결론을. 헛갈리니까. 문제만 치면 되잖아요. 문제만. 그래서 셋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대리인이 사기강박하면 이건 110조 2항이 아니라 제3자가 아닙니다. 110조 1항이라 얘는 이것을 언제나 취소, 본인이 이런 사실 몰라도 취소라고 외웠어요. 언제나 취소, 몰라도 취소라고. 다음 주에 하시면 알 거예요 라고 했는데 더 헷갈리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제가 그러게 말했는데 오늘 몰라도 다음 주에 아실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더 모르네요. 큰일 났네 이제. 그래서 아무튼 대리행위 하자는 일단 하자. 원칙 대리인 공박만 본인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제. 가백의 X분사 있는데 자 B형이 A에게 부동산 좀 알아서 사달라고 매수할 대리권 수요. 매수할 수권행했어요. 누가 본인이에요? B형이 본인이죠? A가 대리인. 그렇죠. 수권행위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A가 갑과 X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대리인이 매매하죠. 그럼 이 행위는 A와 갑이 했지만 이 행위는 갑과 B형이 책임지겠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갑의 이 X를 이미 을과 제1 매매계약 했대요. 제1 매매계약. 을에게 매매대금 일부라도 받았어요. 근데 을에게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A와 제2 매매, 이중매매인데 A가 여기에 적극가담했대요. 대리인이 적극가담. 근데 본인은 전혀 그런 사실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본인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대리인은 이 사실을 알고도 여기에 적극가담했어요. 그럼 본인은 모르죠. 그럼 제2 매매 유효예요, 무효예요?
지금 바로 여기 써놓고 물어봐요. 누구 기준? 무조건 다 대리인. 본인 기준이 아니라 대리인이 적극가담 했죠? 그럼 103조 무효입니다. 대리인이 적극가담 103조 무효. 대리인이 하자. 그러죠? 무조건 다 대리인. 그래서 103조 무효예요. 무효. 본인 기준 아니에요. 누구 기준? 행위 당사자인 대리인 기준. 대리인이 적극가담 그러면 이자가 적극가담했죠. 그럼 103조 무효라고 하셨죠. 아시겠죠? 그럼 자 109페이지 오세요. 109페이지. 상단에 양가로 1번 제1항 써있고 반가로 3번 있죠. 반가로 3번 요컨대 있습니까? 이제 그 다음 줄 대리행 효력이 착오, 사기, 강박, 선의, 악의, 과실 등 그 말은 공박 빼고 다 써있죠. 등으로 영향을 받을 경우에 이러한 것들은 모두 동그라미 칩니다. 대리인 기준 동그라미. 대리인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다만 이러한 하자에 발생한 효과 즉 취소권, 무효, 주장권 등은 원칙적으로 본인한테 간다 그랬죠. 4번 같은 취지로 동그라미 친다. 대리인이 동그라미. 대리인이 이중 매도행위에 적극가담 동그라미. 그럼 무효해야겠죠. 적극가담을 했다면 설사 본인이 미리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 할지라도 본인은 선이래요. 그래도 그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 동그라미. 무효가 되며 이렇게 세 줄 읽으셨죠? 그럼 잘 보세요. 세 줄 읽었잖아요. 그 세 줄 왼쪽에 묶어가지고 세 줄 39페이지 F라고 쓰 F 쓰시고 그리 가보세요. 이게 작년 정답이에요. 이게 작년 시험 정답 무효 39페이지 가보세요. 39페이지 하단에 노란색 글씨 이중매매 심화 있습니까? 그럼 지난번에 알파벳 2만 봤죠? 2 밑에 F 보세요. 병 씁니다. 본인. 그 다음 동그라미 대리인 동그라미 적극가담 동그라미. 병 대리인 적극가담 매수한 경우 병 본인이 설사 그러한 사실 몰랐다 하더라도 그 이중매매계약 무효 동그라미. 무효이며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그랬죠? 이 사건이요. 얘가 몰랐더라도 대리인이 적극하다면 무효라고 이게 작년 시험 정답입니다. 무효. 다시 109페이지. 그러니까 그 반가로 4번 세 줄 체크했죠? 사례로 내면 가불병 이렇게 내고 서술로 내면 여기처럼 이렇게 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이제. 그 다음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매한 경우 불공정한 법률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 궁박 동원하세요. 궁박 상태에 있는 여부는 매도인 본인 동원해 본인 입장에서 판단하지만 경솔 무경험은 그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랬죠? 그래서 104조와 같이 연결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42페이지 아까 그 불공정에는 42페이지에 써놓으시고 아까 확인했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10분 쉬가시고 이어서 보겠습니다.